안녕하세요. GSAT 5급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지금 시간부터 여러분 같이 수익 능력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 있으면 설명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풀려고 한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 때 어떤 방법이 들어가는지 그런 거 위주로 잠깐 보시기 바라고,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 워낙 편차가 큽니다. 이게 계산력은 여러분 편차가 커요. 계산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계산 정말 느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 약간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계산이 느린 편이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쪽 말고 다른 쪽에서 좀 더 잘하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쫓아간다 그런 생각 갖고 하는 게 좋고, 원래 이쪽이 자신감이 넘치던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센스 있게 빨리 할 수 있는가를 또 계속 보는 형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 능력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수리 능력에서 여러분 계산하는 것도 물론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도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팁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일반적인 계산은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예상해 보면서 연구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같이 보실게요. 다음을 계산한 값 구해봐 그랬어요. 해놓고 이거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뭘 하라는 거야? 계산하라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여러분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이쪽이에요. 이게 뭘까요? 네, 보기입니다. 보기를 왜 먼저 봐요? 여러분, 보기를 봤을 때 걸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싫어요, 하기. 감을 잡는 겁니다. 보기를 봤더니 320, 450, 750, 200, 2800 정도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값이 크고, 이것들은 대충 한 2, 300씩은 띄어져 있는 것 같고, 200씩은 띄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다면 얼추 어린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42가 있고요. 이거 계산하라는 건데 5에다가 48 곱하면 대충 240은 나오는 건 알아요. 소점 계산하기 귀찮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240에서 조금 더 간 거긴 한데 260 정도, 300 정도, 140이니까 한 440, 50 정도?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40 정도 값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건 2번이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면 끝자리 판별법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끝자리 판별법이라는 거는 끝자리만 보는 거예요. 얘는 2로 끝나죠? 이거는 계산하면 0으로 끝나서 첫째 째가 좀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얘는 끝자리가 4로 끝나고요. 그래서 6에다가 이거 계산한 걸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끝자리만 계산하고 구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끝자리가 다 달라야 되겠죠. 이건 00 같고 66 같으니까 여기서는 끝자리 판별법은 그닥 쓰임새는 없고요. 그러니까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 개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덩어리가 좀 둥둥둥 떨어져 있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어림산을 해야겠구나. 어림산으로 대충대충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한 240, 250 정도, 260 뭐 나오겠구나. 300 나오겠구나. 140인가 그래봤자 뭐 한 400 중간대 나오지 않을까? 400 중간대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400 머시기도 이거밖에 없고 500대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답은 이거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냥 과감하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느리다. 이걸 먼저 보고 나서 생각을 어림으로 해보자 하고 어림 계산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3720에요. 7푼 1이래요. 7푼 1이라고 하는 거. 자, 소수 첫째 자리를 우리는 할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자리를 푼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 자리를 리라고 읽죠. 이렇게. 네. 할푼 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0, 7, 2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대략 이거는 퍼센트로 바꿔주면 7.2%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3,700 정도에 여러분 7.2%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보기를 봤을 때 2.6, 26점, 267점, 2678점. 결국 뭐 따지라는 거예요?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죠. 곱하기 72를 해서 뭔가 소점 자리 맞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가 필요한 거죠? 자리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7.2%에 해당하는 게 얼마 정도 될까? 이 녀석은 여러분 1%가 소점 두 자리를 가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37이 1%입니다. 그럼 7% 정도 되니까 210까지 되겠죠. 앞자리만 계산했을 때도. 분명히 뒷자리 259 나오고 260까지 넘어갈 텐데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일단은 250까지 정도 갈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답은 250과 비슷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기를 무조건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시간 오래 걸려요. 여기다가 0.072를 곱하면 되지. 물론 할 수 있어요. 누가 못해요 이거. 하지만 그것보다 보기를 먼저 파악해서 자릿수 개념이네. 대충 계산해 봤을 때 1할 10%,
한마디로 370 정도는 안 되니까 이거는요. 370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대충 260 정도 되면 되겠구나라고 파악을 한 거죠. 이거 너무 크고 너무 작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ABC의 대소를 바르게 비교해봐 그랬어요. 자, 13분의 10이랑 15분의 14가 나왔는데 이런 건 이제 분수 비교법의 대표적인 얘기는 합니다. 네. 누가 더 커 비교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늘어나는 꼴이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해석해야 될 게 많거든요. 동시에 늘어난 양이 2죠? 동시에 늘어난 양이 2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잠깐 넌 저기 가봐.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좀 치워버리고요. 여기서 늘어난 양이 2죠? 늘어난 양이 2죠? 얘네들을 분수로 만들어서 얘랑 싸움 붙이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거요. 2분의 2랑 13분의 10이면 여러분 얘는 1이고 얘는 1이 안 되죠? 누가 이기죠? 얘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부등호는 얘랑 싸우면서 얘가 이겼죠? 그렇다면 얘를 다시 데리고 와서 얘랑의 싸움에서도 얘가 이겼어 라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분수 비교법의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수 비교법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애매한 값들을 비교할 때 늘어난 양과 늘어난 양을 파악을 해서 걔를 분수 형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얘 대신에 싸움 붙이는 거예요. 얘랑 둘이. 그래서 얘가 이기면 얘가 큰 거고 얘가 지면 얘가 더 큰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더 크네요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요. 네. 이거는 계산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앞에 거는 36이고 여기는 35입니다. 고로 딱 1이 나오죠? 1이니까 전부 다 얘보다는 크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A, B, C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그죠? 답은 그래서 3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수식의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값을 구해봐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앞에 요 숫자가 1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1. 예를 들어서 처음 게 297이면 298, 29, 300, 299 이 정도로 1씩 차이 나는 것들. 그럴 때는 끝자리만 계산한다. 이게 팁이에요. 끝자리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봐요. 299에서 186 빼기 37, 298에서 못 빼기 뭐, 그 다음에 여기는 297이라고 할게요. 몇 빼기 뭐, 여기는 300 정도라고 볼게요. 300 빼기 못 빼기 뭐, 이렇게 딱 봐도 여러분 1씩 차이 나죠, 얘네들이. 맨 앞에 있는 녀석들이 7, 8, 9, 0 이런 식으로 1씩 차이 날 때는 이것들의 끝자리만 계산하는 거예요. 9 빼기 몇 빼기 몇, 8 빼기 몇 빼기 몇,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런 애들은요, 답도 끝자리만 달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끝자리가 큰 게 큰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순 계산이에요. 나보고 그냥 다 하란 소리예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빼기끼리 두 개 더한 다음에 223을 빼겠어라고 파악해도 되고요. 74가 나오네요. 여기도요. 이거 119인가요? 119를 빼버리면 90이 안 되죠? 89인가요? 네. 아우, 이런 거 좀 어려워요. 그죠? 218, 208. 그 다음에 여기는요. 두 개 160에 172를 뺀 거죠. 그러면 95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130에 145를 뺀 거니까 90이 아니라 86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가장 작은 걸 골라봐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녀석이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네. 답은 그래서 1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단순 계산이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응용수리 개념으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모모사의 영업팀은요, 3명의 대리랑 4명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랬고요. 영업팀장은 사내 홍보 행사에 참여할 직원 2명을 제비뽑기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7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데서 2명을 차례로 꺼냈을 때 적어도 1명의 대리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1명이라는 소리는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예 대리가 안 뽑혔을 경우를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확률이 1이잖아요. 거기서 뭘 빼냐면 대리가 1명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총 7명 중에서 내가 몇 명을 뽑는 경우죠? 2명을 뽑는 경우입니다. 7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 중에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내가 전체 확률에서 빼버린다면 적어도 대리 1명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7 곱하기 6을 1 곱하기 2로 나누고요. 4 곱하기 3을 또 1 곱하기 2로 나눠서 해석을 해주면 네, 여기가 21분의 6이 나오고요. 다시 3으로 약분해주면
7분의 2가 나와서 1에서 7분의 2를 빼니까 답은 7분의 5예요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동민이는요, 이제 거시속 문제 같은데요. 아침에 등산을 갔다가 7시 A 코스를 택해서 시속 3으로 올라갔다가 B 코스를 택해서 시속 4로 내려왔다. 3km/h로 갔다가 4km/h로 내려왔대요. 이렇게. 출발점으로 돌아오니 오전 10시였다. 아, 돌아왔다니까 여러분 약간 코스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해서 이렇게 다 돌아왔대요. 이렇게. 자, 얘가 정상이고요. A 코스고 이게 B 코스라고 가정해보죠. 갔다가 올라왔다. 돌아왔다. 근데 오전 10시였다는 소리죠. 그럼 총 몇 시간이 걸렸다? 총 3시간이 걸렸다라는 소리입니다. 총 걸은 거리는요, 10km였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 또 A 길이랑 B 길이를 더했을 때 또 10이었습니다라는 걸 또 만족하는 상태인 거고. 자, 그럼 문제 풀게요. 여기를 Akm라고 여기를 Bkm라고 한다면요. 걸린 시간은 여러분 몇이죠? 3분의 A입니다. 여기는요, Bkm를 4km/h로 갔으면 걸린 시간은 4분의 B겠죠? 그것이 3시간이었어 라는 표현. 두 개 모하면 되나요? 여러분 연립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런 문제도 빨리 풀려면 여러분이 딱 느낌상 너무 깔끔하죠? 3시간에 3km, 4km씩 10km다. 너무 깔끔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흔히 말하는 이렇게 찍어 맞춘다는 표현 할까요? 때려 맞춘다? 그것도 여러분 가능한 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시속 3인데 이런 거 나올 수 있을까요? 3분의 4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3의 배수가 등장할 거야. 내려갈 때는 4의 배수가 등장할 거야. 딱 봐도 여러분 이 녀석밖에 답이 없고요. 실제로 대입해 봐도 3분의 6이니까 여기서 2시간, 여기서 4분의 4니까 1시간 나와서 총 3시간이구나. 맞죠? 다 맞는 녀석을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식은 이걸 두 개 연립하면 되긴 해요. 근데 이거 누가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조금 더 빨리 구하려면 보기 자체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보기를 보면서 계산 안 할 수 있으면 계산 안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상 너무 깔끔해요. 그러니까 보통 뭐 몇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뭐 속도가 3분의 몇 킬로다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식으로 가야 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너무 깔끔하다 이런 거는 문제 만들 때조차 나눠지기가 아주 좋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넘겨 짚어서 얘는 나누기 쉽게 만든 문제구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값들로 나왔겠지 라고 때려 맞추는 겁니다. 이게 훨씬 식보단 빨라요. 그죠? 나쁜 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답을 4번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0 안 될 때는 식으로 가되 아니라면 대충 대입해서 나오면 그게 더 좋잖아요. 빠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A 톱니바퀴랑 B 톱니바퀴 연결된 C 톱니바퀴 톱니는 모두 90개이다. C 톱니바퀴가 8번 회전할 동안 각각 15랑 18번 회전했다는 소리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C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90개의 톱니를 갖고 있대요. 톱니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확장 해석한 거예요. 그럼 이제 A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만나 있겠죠? 그러니까 맞물려서 하나씩 넘어간다는 소리죠. 네. 두 개가 동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연결되어 있대요. 근데 얘는 15회와 A는 15회를 회전했고 얘는 18회를 회전했다라는 소리면 C가 8번 돌 때 톱니 90개가요. 총 8번을 돌렸다는 소리는 총 720개의 톱니가 어찌 보면 맞물렸다는 소리인데 그때 동안에 얘는 15번을 돌았다. 나눠주면 여러분 이 녀석의 톱니 개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비례식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얘가 15바퀴 돌 때 8바퀴 돌았다면요. 이런 식으로 8대 15라면 이건 어찌 보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내가 궁금했던 X가 나와요. 비례라고 보긴 좀 그러네요. 네. 공식에서 나오는 개념이라서 그러네요. 다시 여기로 갈게요, 여러분. 이건 이쪽으로 추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비례라고 보기에는 여러분 이건 반대쪽 비례예요. A 대 B가 어찌 보면 B 대 A가 되는 그런 형태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는요. 나눠줄게요. 계산하면 얼마죠? 4가 나와서 60에 12니까 8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48개짜리야 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얘는 18개니까 18로 나눠주면요. 18회니까 나눠주면 40번인가요? 네. 40개짜리의 톱니를 갖고 있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녀석의 합을 구해봐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88개요 라고 구했습니다. 이건 그냥 순수하게 계산을 다 했습니다. 딱히 뭐 할 말은 없네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10원짜리 3개랑 50원짜리 1개랑 100원짜리 2개랑 500원짜리 동전 1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격의 경우였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구하냐면 가격은요. 예를 들어서 1,000원 낸다 그러면 500원짜리 2개도 되고 1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5개랑 500원짜리 1개도 되고 경우의 수가 하나로 돼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이제 방법이 2가지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하나로 보겠다라는 거죠. 1,000원짜리 하나로 본다는 소리라서 이거는 단위를 하나로 고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건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 10원짜리에서 50원짜리로 넘어가려면 자 볼게요. 이거 0에서 시작을 합니다. 50원짜리로 넘어가는 이렇게 다리를 만든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10원짜리가 이렇게 20원짜리가 이렇게 30원짜리가 이렇게 40원짜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발판이. 그래야지 여기서 평평평평평 뛰어서 50원짜리로 갈 수 있는데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죠. 그럼 이 부분은 못 뛰어요. 이렇게.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서 단절이 일어납니다. 못 뛰어. 그러니까 50원짜리가 10원짜리로 못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있다는 소리는 0원에서 50원 있고 그 다음 단위가 100원이잖아요. 단위로 보는 거예요. 0원에서 50원짜리로 뛰려면 100원짜리로 가려면 얘만 있으면 돼요. 50원짜리가 1개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00원짜리랑 50원짜리는 연결되어 있어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로 갈게요. 0원에서 500원짜리로 가는데 100원짜리 단위로 뛰려면 100원짜리가 적어도 100원, 200원, 300원, 400원 4개는 있어야지 500원 단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띵띵띵띵 있거든요. 근데 100원짜리가 또 2개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도 이 부분이 없는 거라서 단절이 일어납니다. 고로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잘리고 여기서 한번 잘리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은요. 이제부터는 결론을 짓는 겁니다. 자, 500원짜리는 이제부터 뭐 하냐면 쓴다 안 쓴다로 쓰는 거예요. 0개 쓴다 1개 쓴다로 파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랑 50원짜리는 연결이 됐기 때문에 100원짜리 2개를요. 50원짜리 4개로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50원짜리 4개로 바꿔서 얘는 50원짜리가 몇 개 존재한다? 0개, 1개, 2개, 3개, 4개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0원짜리는 0개, 1개, 2개, 3개까지 존재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500원짜리에서 여러분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죠. 50원짜리는 쓸 수 있는 경우가 5가지예요. 10원짜리는 쓸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입니다.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아예 안 써에 해당하는 경우인 0원을 내는 경우는 웬만하면 대부분 빼주거든요. 낼 수 있는 가격의 경우의 수니까 빵원은 거의 웬만하면 빼주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요. 10에서 40에서 1 빼기 때문에 답은 39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뭐 개수를 잘못 셌나요, 혹시? 여기 잘못 셌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고야. 요걸 잘못 썼어요. 그죠? 여기 2개, 여기 6개죠? 동전이 50원짜리가 4개가 되면서 5개가 됐어요. 그래서 5개라고 쓰고 나서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랑 6개랑 4개가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요. 총 12의 4배니까 48개인데 그 중에서 빵원 내는 경우에는 1개를 빼서 47개입니다. 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4번이라고 나오게 되죠. 아이고 큰 실수를 한번 했네요. 자 그럼 이거 문제랑 비슷하게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10원짜리가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1개 있어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6개 있어요. 500원짜리가 1개 있다고 해볼게요. 이럴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을 다 구해봐 그랬어요. 가격의 개수를 구해봐 그랬죠. 그럼 이제 연결된 걸 보는 거예요. 10원짜리들은 100원짜리들은 4개 이상만 되면 무조건 연결이 돼요. 다음 단위랑. 그럼 얘네들은 연결이 됐네요 라고 보는 거고 50원짜리랑 500원짜리는 다음 단위인 1000원하고 100원 사이에서 1개만 있어도 됩니다. 다 연결이 됐죠. 이렇게. 연결이 됐다면 이 돈을 전부 다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10원짜리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가장 낮은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원짜리 1개에 50원, 100원짜리 6개 600원, 500원짜리 1개 500원이니까 1150원어치를 전부 다 10원짜리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0원짜리로 바꿔주면 얘는 115개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115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119개의 10원짜리가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119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다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원래 120개가 정답이죠. 원래는 0부터 시작해서 119개까지 된다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0개 낸다 하나 빼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119개의 계산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여러분 기억이 잘 날려나 모르겠어요. 자, 답안지 해석은 여러분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문제 풀었던 예전 생각을 한번 더듬어서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S사 직원 중 일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이용합니다. 오늘 퇴근 버스를 탄 직원들의 정보가 다음과 같습니다. 퇴근 버스를 탄 직원은 총 몇 명이냐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정류장에서 3분의 1이 하차했대요. 여기서 여러분 땅 하고 떠올라는 거 보기 중에 3으로 안 나눠 떨어지는 거 있으면 일단 버리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당연하죠. 처음에서 만약에 50명이래요. 답이 4번이 50명이었어요. 그럼 이건 답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3분의 1로 안 나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보기에서 건질 수 있는 해석이에요. 일단은 3분의 1이 하차했고 두 번째는 남은 직원의 4분의 1이 하차했대요. 그럼 잘 볼게요. 처음에 A명이 있었다고 하면요. 3분의 2가 남습니다. 3분의 1이 내렸으니까. 그 다음이 4분의 3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약분을 해봤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결국 A는 뭐의 배수다? 2의 배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의 배수이자 2의 배수니까 일단 여기서는 6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해석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이거에 2분의 1이 남는구나. 고로 4분의 A라는 사람도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 수기 때문에 얘는 4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직원의 3분의 2가 해차했다. 그러면 3분의 1이 남았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럼 결국 그 수는 네, 3분의 1이 하차했고 그 수가 몇이었다는 소리죠? 3명이었다고 이렇게 푸는 문제죠. 계산을 실제로 진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까지 계산해서 이게 3이니까 A는 36명이었어요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긴 하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라고 봐도 무관.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제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어차피 계산하면 다 알아요. 남은 사람만 신경 쓰면 되죠. 원래 A명이었고 3분의 1이 하차했대. 그럼 3분의 2가 남았고 남은 직원의 4분의 1이 하차했으니까 4분의 3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이 남은 사람 중에 2분의 1이 하차했기 때문에 2분의 1이 남았고 남은 사람 중에 3분의 2가 하차했기 때문에 3분의 1이 남았고 그 사람이 3명이래. 이거거든요. 문제 풀이는. 그래서 최대한 약분 잘 해줘서 12, 1로 곱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죠. 얘는 36. 그렇지만 여기 문제 가운데 처음부터 만약에 막 이상한 숫자 있죠. 소수 중에 좀 이상한 거. 7분의 1, 5분의 1. 이런 거 나와버리면 아, 얘가 뭐의 배수구나, 뭐의 배수구나. 이런 게 눈치가 팍팍팍 채워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전부 다 막아놔버려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계산을 꾸역꾸역 해야 되는 문제네요. 답은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볼게요. 현재까지 A기업의 누정 생산량은 800개고요. B기업은 600개라고 했고요. A기업은 한 달에 80개, 100개씩 생산을 한다면 언제 추월하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200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한 달에 20개씩 쫓아가요, B가요. 그럼 이거 여러분 이만큼의 차이는 몇 달이면 쫓아가죠? 10달이면 쫓아가고 10달이면 딱 같아지고요. 추월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죠. 추월했대요. 그러니까 몇 기간이죠, 여러분? 11개월로 보는 게 맞죠. 10달이면 딱 똑같아지고 11달째부터는 추월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4번. 식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차이에 대한 개념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요. 3명이 같은 프로젝트 A를 마무리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을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A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나는요 6시간 걸린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6. 얘는 4시간 걸린대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3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6과 4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가 여러분 12거든요. 어떤 일이 12개를 만드는 일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얘는 2개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1시간당. 얘는 12개를 만든 일을 자기 혼자 4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3개씩 만들 수 있어요. 1시간에. 얘는 1시간에 4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능력으로 바꿔놓고 풀면요. 셋이 다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1시간에 몇 개씩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죠? 9개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9개씩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12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총 걸리는 시간은 얼마니라고 해주면 시간은 이제 역수가 돼서 올라가서 3분의 4개, 3분의 4시간이에요 라고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4시간에 여기다 60분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쓱쓱 싹싹 지어주면서 80분이면 끝나 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빨리 쉽게 풀 수 있는 풀일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거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합쳐서 언제 1이 되냐? 이렇게 1시간당 K시간을 일해서 이거 언제 1이 되냐? 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면 뭐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지만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도저히 이런 생각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단순하게 이 문제를 풀 때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좀 단순하면 감사해요. 이것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중간에 안과 장이 2시간 먼저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김까지 같이 들어와서 일했어요. 그럼 같이 들어와서 일하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복잡해지는 순간이 등장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제 헤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일로 가버리면요. 헤맬 리가 없어요. 얘네들이 2시간 했대? 그럼 5개씩 만든 애가 2시간 했으면 10개 만들었네. 그럼 이제 2개만 더 만들면 되는 시간이고 혹시 얘네들이 빠지고 얘 혼자 들어와서 했다 그러면 반 시간이면 되는 거고 다 같이 했다 그러면 9분의 2시간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걸 여러분 전 추천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이거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이런 거를 가정한 상태에서 능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주면 우리가 글자에서 나오는 어려움이 없다. 근데 글자에서 나오는 어려움이 있을 땐 요식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이 이쪽으로 가는 게 여러분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답은 80분이라고 체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S사는요. 이번 달 신제품 출시에 앞서서 10대, 20대, 30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랬고요. 조사의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응답자 전체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그럼 몇 점이냐 그랬어요. 60명에서는 7.0이고 64에서는 7.6이고 40명에서는 8.2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더하기 64 곱하기는 76 더하기 40명에게는 8.2였어 라고 계산해야 될 겁니다. 이게 결국은 총점이죠. 이거를 몇으로 나눠라? 이 전체 수인 164명으로 나눠라. 이런 문제네요. 와우. 답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별로 안 예쁘죠? 이거는 진짜 계산을 나한테 억지로 막 시키는 문제입니다. 네. 진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막 해야 돼요. 원래 이런 거 풀 때도 약간 좀 센스 있게 할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 센스가 최대한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여기서 여러분 이거 잘 보면 4의 배수긴 하죠. 전부 다. 얘를 15, 얘를 16, 얘를 10으로 봐도 무관해요. 그래서 똑같은 평균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눌 때 사람 수를 4로 나눴으니까 이 위에 것도 4로 나눴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부분이 10이 되고 이 부분이 16이 되고 이 부분이 15가 되는 바람에 똑같습니다. 해석은. 그러니까 내가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보여진다 그러면 동시에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5명이 7.0이에요. 그래서 105점이고요. 16명이 7.6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네. 1216인가요? 121.6입니다. 10에다가 8점이니까 얘는 좀 쉽죠? 82예요. 더할게요. 요거 더해주면 203.6에다가 105니까 308.6이 나올 거고 그거를 몇으로 나눠요? 여기서 31이 아니라 41로 나눌 겁니다. 와우. 41로 나눠주죠. 그럼 7 해주면 287 빼버리면요. 216 나오게 되고 5배 정도는 들어가려나요? 이렇게? 네. 6은 안 되죠? 약 7.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는 2번입니다. 라고 체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 계산하기를 원하는 문제라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래프를 바탕으로요. 계절에 따라 집중력의 원이 다름으로 주의해야 되는 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맞은 걸 골라봐 그랬거든요. 전체 식중독의 발생 건수가 여름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이쪽은요. 여름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발생 건수의 몇 퍼센트라는 소리죠. 12월과 2월에 집중되어 있대요. 12월부터 2월까지 여기 총 10번에 13번이 되어 있는 거죠. 13번인데 전체 경우는 구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해주면 이것도 14번이고요.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4번이에요. 자, 그죠? 여기 13, 14, 4입니다. 그럼 27에 31이거든요. 안 예쁘네요. 31분에 지금 13에 대한 퍼센트를 구하는 문제예요.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되겠네요. 네. 100배에서 나눠주면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 3 되겠죠? 4 되네요. 4. 1, 2, 4. 그래서 60이 나오기 때문에 2가 약간 안 될 거예요. 41점 후반대.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는 요 녀석밖에 없겠네요. 답은 3번 체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봐, 틀린 거 골라봐 라는 문제고요. 마약 밀수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46건 증가했어 그랬어요. 땡 5년은 전년도에 비해서 몇 건이 늘었다는 소리죠? 46건. 건수는 여러분 요 막대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46건이 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건 오케이. 7년도에 마약 밀수 단속 수량은 여기죠. 수량. 조그만 막대 그래프입니다. 55% 이상 증가했어 그랬거든요. 7년도는 전년도보다 55가 증가했니? 이건데
46에 여러분 55%면 절반이 23이거든요. 이게 50%예요. 거기에 또 10분의 1이 5%입니다. 2.3이죠. 결국 25.3만큼 늘었냐 이거예요. 계산해주면 60이 아니라 71.3 정도 되니 그겁니다. 얼추 비슷하죠? 네, 얼추. 그러니까 55%보다 더 늘었다라고 파악을 해줘야 55가 딱 71.3이니까 72가 됐다는 소리는 얘보다 조금 더 늘었다는 소리니까 55% 이상이 맞는 소리라는 소리죠. 자, 2008년에요. 마약 매수 단속 금액은 이제 꺾은 선 그래프고요. 2004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2004년에는 620이었는데 2008년은 2140이고요. 300% 이상 증가했다는 소리는 여기에 300%, 1860만큼 더 늘었냐 이거예요. 그럼 620에서 여러분 1860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400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군요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땡 9년에 마약 매수 단속 건수 건당 평균 130g 이상. 그러면 건당이니까 여러분 예분의 예를 하는 소리죠. 킬로그램, 50kg이네요. 그러면 50kg이면 5000g일 거고요. 얘를 382건이었어 라고 나눠준다는 소리죠. 그러면 100이 들어갈 거고, 잠시만요. 50kg이니까 5만 g이네요. 네. 여기 자리가 아니라 여기 자리에 100이 들어갈 거고, 382, 1180이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3은 들어가려나요? 3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한 130, 네, 326, 38에 24, 33은 9, 1146입니다. 130 조금 넘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130g 이상이면 얘도 맞는 소리죠. 답은 3번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보행용품 취급업체인 땡땡사 제품의 AS 요청 및 부품 현황에 관한 자료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중 CS 1부터 4팀에 추가로 필요한 부품 수량을 바르게 연결된 걸 골라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자, 수량이 12개가 들어왔는데 3일이 걸리고 공정시 필요 부품 내용이 앞바퀴 3개랑 뒷바퀴 7개가 필요하다는 소리인가 보네요. 그러면 자, 봤더니 앞바퀴가 2개고 뒷바퀴가 5개니까 더 필요하죠. 각각 얘는 1개랑 2개씩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바르게 연결된 건데 1개, 2개인데 얘는 2개, 2개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표현인 거고요. 이 팀은요, 지팡이 완제품이 4개가 필요한데, 이게 4개가 있다라는 소린가요? 지팡이 8개가 필요한데 4개가 있다. 4개를 더 만들어야 돼. 그럼 2개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뭐죠? 지팡이 완제품이라는 게 4개가 필요하대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팡이 완제품 아닌가요? 네. 그리고 창고에 지금 2개밖에 없다는 소린데, 2개가 있으면 2개가 지금 더 필요하다는 소리죠. 완제품이. 그죠? 그러니까 이쪽만 신경 쓰는 거예요. 네. 이쪽 신경 안 쓰고, 나도 몰라. 신경 안 쓰고, 지금 있는 게 필요한 게 4개라는데 2개가 있다. 그럼 2개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장치가 4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C팀 같은 경우는 1개가 있기 때문에 3개가 더 필요한 거죠.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거 3개랑 이거 5개가 필요한데, 3개, 5개가 필요하니까, 네. 여기가 1개가 부족하고 여기는 2개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다. 답은 3번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이죠. 너무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서 잠깐 긴장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다음은 A시의 1제곱당요. 중학교 수, 중학교 1개당 도서관 수, 중학교 1개당 또 서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그럼 1제곱당 도서관 수와 서점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거든요. 첫 번째 게 여러분 뭔가요? 1제곱킬로미터당 중학교의 개수가 0.5개라는 소리예요. 맞죠? 얘는요, 중학교 1개당 도서관 수입니다. 이거는 중학교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얘는 중학교, 네, 중학교의 개수당이에요. 도서관의 개수예요. 이 해석입니다. 얘는 0.6이라는 소리고요. 얘는요, 조금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학교 개수당 서점의 수의 개수예요, 이렇게. 잘못 썼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숫자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건데 문제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1제곱당 도서관 수였죠. 그럼 문제가 이거예요. 1제곱킬로미터당 도서관 수예요. 이게 와주면 좋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나한테 이 값을 뭔지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킬로미터 제곱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얘네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퍼가 여러분 나누기예요, 실제로. 이거의 실제 의미는 이거고요. 이거의 실제 의미는 중학교의 개수분의 도서관의 개수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나는 이것분의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얘분의 얘. 그럼 두 개를 뭐 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곱하기를 해버리면 개중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제곱당 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 얘네 둘이 곱하면 되네요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0.25인가요? 3인가요? 0.3 맞죠? 네. 그래서 0.3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1제곱당 서점수래요. 그럼 얘랑 모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이 개중과 개중이 지어지면 되고 1제곱대 그러면 0.4개, 개서가 나오죠? 좀 해석은 웃기긴 하지만 제곱당 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뭐하라? 곱해라. 곱해버리면 이거에 반 나오니까 0.2개 서점의 개수 대 1제곱킬로미터당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0.2가 나와야 정답인 거죠. 답은 단위 갖고 장난치는 문제라서 3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